네, 안녕하세요. HBS 허수빈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으셨나요? 많은 정외과 학우 여러분들이 막연하게라도 교환학생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HBS에서 독점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학우와 인터뷰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이 학우는 2022학년도에 독일 루이파나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다고 해요. 그럼 바로 오늘의 주인공 노윤정 학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과 20학번 노윤정입니다. 정치외교학과의 많은 학우분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먼저 어떻게 교환학생을 준비하셨는지 그 준비 과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선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학교를 정하는 거였는데요. 국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학교 목록이 굉장히 많거든요. 엑셀 파일로. 그래서 거기 학교 목록을 보시고 먼저 가고 싶은 나라나 뭐 내 토익 점수에 맞춰서 좀 추리다 보면 한 10개 정도가 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그 학과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면서 어떤 커리큘럼이 있고 어떤 전공 수업이 있고 이런 걸 찾아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정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거를 정했으면 이제 비자 문제가 남았는데 비자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받으려면 우선 슈페어 콘토라고 돈을 묶어놓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먼저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되고 그거 한 다음에는 이제 비자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갔던 학교에서도 비자를 독일로 오면은 일단 도와준다고 말을 했었지만 막상 가니까 끝까지 비자를 받지 못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비자는 꼭 한국에서 처리를 하고 가시고 비자 같은 경우에도 안멜둥이라고 독일 대사관이랑 미리 연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미리 알아서 한 2월달, 3월달에 출발을 한다. 그럼 12월이나 12월 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비자를 먼저 받는 걸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주거 문제를 해결을 하시고 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복잡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교환학생을 간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들 중에 혹시 특별했던 전공 수업을 말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치외교학과 수업 특성상 그리고 또 독일 특성상 토론 수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제가 6개 전공을 들었었는데 6전공 다 토론이 없는 수업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조별로 조를 짜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어떤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사람 한 명을 정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형식의 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그 과제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또 싸우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교환학생을 학교가 독일에 있는 학교로 가셨어요. 혹시 그 전에 독일어를 마스터를 하시고 가신 건지 아니면 가서 어떤 언어 장벽이 있었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우선 제가 독일어 수업을 듣긴 했어요. 독일어 입문 수업을 듣긴 했는데 저 진짜 독일어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갔고 해봤자 뭐 자기소개나 아니면 안녕하세요 막 이런 거밖에 못하는 상태로 갔었는데 독일 사람들이 영어를 또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지냈던 동네가 좀 시골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소도시고 다 독일 사람들밖에 없는 동네라서 동네 안에서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는 당연히 영어로 소통을 하지만 가게 사람들이나 뭐 주민들이랑 물건을 사거나 할 때는 독일어를 써야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칸딕 도이치 하면은 저는 독일어를 못해요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게 막 하고 다녔었는데 나중 되니까 약간 영수증 필요 없어요 뭐 아니면은 하스트다스 뭐 이거 있어요? 약간 이런 식의 독일어 기초 독일어는 뭔가 생존형 독일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어차피 영어로 소통하니까 뭐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알찬 교환학생을 보내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낀 교환학생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장점이 너무 많긴 한데 일단 제일 좋은 거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하니까 사고가 좀 넓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좀 막 넓어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또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뭐 제가 여행을 하려고 교환학생을 간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또 교환학생 생활 중에 여행을 많이 간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유럽 한 11개국 정도를 다녀왔는데 그 경험이
솔직히 한국에 있으면 유럽 여행을 매번 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독일에 있으니까 프랑스도 그냥 2박 3일로 이렇게 갔다 올 수 있고 스위스 1박 2일 이렇게 막 갔다 올 수 있었던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교환학생을 간다면 특히 약간 혼자 가는 여행, 저도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을 3주 동안 혼자 갔다 왔었는데 그런 혼자 가는 여행이나 해외여행 굉장히 많이 하고 오시길 또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장점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환학생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혹시 가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은 독일에 가니까 한식이 정말 그립더라고요. 근데 딱히 소도시라서 뭔가 뭐 한식을 살만한 데도 없고 내가 직접 다 해먹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굉장히 좀 슬펐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인종차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인종차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요즘 뭐 한국인 다 뭐 한국 좋아하고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인종차별은 남아있거든요. 막 제가 길 걸어가는데 갑자기 잡거나 아니면은 뭐 가끔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근데 막 정말 심한 것들 있잖아요. 뭐 칭칭총 이러던가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2번 정도밖에 안 당해봤는데 그래도 살아가면서 그런 거 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살짝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고 또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다. 약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교환학생을 이런 유형의 학우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딱히 막 어떤 유형에게 추천한다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다 가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지 이런 분들보다는 굉장히 옛날부터 쭉 가고 싶어 했던 분들이 좀 가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뭔가 남들이 다 가서 따라가게 되면은 저만의 약간 생활 이런 거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럽 가서 느꼈던 게 거기 학생들, 그러니까 유럽 특성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자신의 표현을 좀 많이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좀 살아남기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한국에서는 좀 소심하고 뭐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엔 가보니까 내가 내 말을 잘 안 하고 자기 표현을 안 하면은 살기가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활발하고 거기 가서 말도 잘할 수 있는 분들, 좀 자기 표현 잘하시는 분들이 가면은 정말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고 또 제가 다 주변에도 교환학생 가신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약간 교환학생들이 정말 많은 학교로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아니면 이탈리아 애들끼리 이렇게 몰려다니는 경향이 없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도 한 2명, 3명 정도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좀 소도시, 그런 소동네로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간 추천 드렸습니다. 교환학생 가기 전에 그 나라의 문화와 자신의 성향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 HBS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HBS 시청자 여러분, 교환학생 저희 청춘이잖아요. 청춘에 한 번쯤은 독일로 아니면 외국으로 교환학생 다녀오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노윤정 학우를 만나서 교환학생 경험담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께 정말 유익한 시간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HBS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HBS의 허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